네, 지방선거 격전지 릴레이 인터뷰 이어서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출연하시기로 하셨었는데요. 안타까운 패북 메시지를 남기고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열심히 선거운동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만 남기시고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양승조 후보입니다. 예. 네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애가 타셨습니까? 예, 정말 제 생이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다가오기는 해제가 돼서 더 열심히 도민들을 만나고 네네. 철저하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은 어떻게 목소리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건강은 다 회복되셨어요? 예, 건강은 뭐 회복됐고요. 다만 목소리, 목이 좀 예. 100%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유세도 몇 번 하고 오늘 유세해가지고 목이 좀 아프고 장견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으셔서 별명이 불패의 화신이셨는데 이번에도 불패 행진이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마의 변, 재선에 도전하는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민선 측에 4년 동안 대한민국 선도적 모델을 말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우리 초전을 위해 10년, 20년, 30년 수원 사업을 해결을 물꼬를 튼 이런 굵직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도전 여러 가지 성과는 더욱 성숙화시키고 정착시켜야 되겠다. 또 예컨대 충남의 서상공학 예산에 올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 서상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26년 또는 27년까지 서상공학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완성되지 못한 시작한 사업을 완성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완성하기 위해서도 한 번 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제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초반보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 등등을 보니까 우리 양 후보님은 계속 보합세 40%대 중반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김태흠 후보는 조금씩 미세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격차가 점점 줄고 있다. 이게 이 판세 지금 뭐 일주일 정도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 진행될 거고 민주당도 지금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우위에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히려 중앙일보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차이가 줄어들더라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대선 결과와 아니면 그 동료 당원의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한때는 7%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됐다. 그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사실 이 조정기고 회복기에 들어섰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에 한 2.3%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좀 더 그보다는 더 큰 차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전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해서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어떤 당에 대한 실망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을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강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김태형 국민의힘 후보 인터뷰 저희 시간에서 진행했는데요. 충남 출신 대통령이 나온 만큼 충남 발전에 절호의 기회다. 물 들어왔으니까 노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충남의 지역적 인연 그리고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주로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분 말씀에 반대하고 일을 재는 건 좀 뭐합니다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 충청도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 조상이 몇백 년 전에 충청도의 후손인 건 인정하지만 네. 충청도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연구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계셨죠. 아마 모르게 몰라도 충청도에서 아마 주소를 갖고 충남에서 살았던 적 없다고 생각하면 충청도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네.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충청도만 각별히 챙겨야겠다는 것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윤석열 후보님과 김태훈님 관계에서 인연이 언제 버텨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또 각별한 인연이 있을 적이 없는 거죠. 뭐 정치적 인연이라든가 이런 거랑 좀 상황이 틀리다 생각이 들고 네. 또 실제 정치를 저도 한 20여 년 했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핵심 측근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 경선 시에 윤석열 후보를 누가 도와줬느냐? 네. 어떤 태도와 함께했느냐도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에 강한 이유인데 네. 그런 거에서 볼 때는 오히려 힘이 센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원내대표를 계속 준비하다가 도지사로 밀려서 나왔다는 생각을 금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힘센 도지사라는 고우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형 네. 후보가 상대 후보인 김태형 후보가 리더십과 관련한 평가도 해주셨어요. 네. 무색무취한 도정이다. 그다음에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이다. 하지만 본인은 이웃집 아저씨 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양승조 후보님이 그런 리더십이라면 본인은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거든요. 이 리더십 비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태형 후보께서 무슨 추진력 갖고 무엇을 뚜렷이 했다는 걸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러세요? 예. 근데 저를 보십시오. 무색무취하다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네. 삭발하고 20일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시켰죠. 네. 그 당시 김태형 후보도 부지사를 지낸 상태에서 삭발은 했지만 삭발과 20일 단식 투쟁이 그게 어느 정도 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제가 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고 어떤 독단 정치하지 말라 이런 발언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우리가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죠? 네. 또 지난번에 우한 교민들이 코로나19에서 아산에 갔을 때 콤바인 트랙터가 수십 대고 수백 명, 천여 명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네. 제가 그분들 앞에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설득을 했죠. 네. 그렇게 우연하다면 제가 도지사 집무실을 아산 우영교민으로 옮기겠다. 또 나도 임시 집무실을 뿐만 아니라 수수까지 옮기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사실 우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산 운동이 일어났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들으시는지 아무리 상대방을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 네. 평가 기준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충남의 10년, 20년, 30년 수원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 없는 혁신들 지정을 했고 네. 초화선 직결 문제라든가 충남 공항 문제를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색무취한 리더십으로 가능하죠? 네. 다만 마음씨 좁은 아저씨 리더십은 저는 우리 시대에 부합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메르켈이 아줌마 리더십으로 독일을 통합시켰고 예. 유럽을 통합된 것 마찬가지로 저는 아저씨 같은 친근한 리더십, 어떤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한 리더십을 보고 그렇다고 일을 못하고 일을 안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미 많은 본인의 업적, 치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슬로건이 충남을 바꾼 도지사, 내 삶을 바꿀 양승조 이렇게 슬로건을 내셨어요. 자,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충남 어떻게 바꾸셨는지 스스로 가장 손에 꼽는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충남을 바꿨죠. 예를 들어 충남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죠. 네. 또 충남은 어린이집이 특갈비 한 3만 원 정도 되고 보육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상보육일이죠. 네. 사립유치원도 특갈비 2, 3만 원 빼고는 유아교육비를 내지 않습니다. 무상 유아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무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 친환경 무상급식도 우리 충청도가 대한민국에 처음 합니다. 네. 또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 탈 때 무료입니다. 네. 전 당연히 시내버스 탈 무료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탈 무료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활에 우리가 삶의 어떤 직접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우리가 10년, 10년, 30년 수원 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충남에만 없는 혁신도 지정. 네. 다른 시도에 다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혁신 지정 이뤄냈죠. 여기 충남 공항의 예산 문제를 확보했죠. 네. 또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 걸 서울로 직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안 했죠. 네. 장안선 저쪽 보선을 해놨죠. 네. KBS 충남에는 없는데 KBS 예산을 올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정말 굵직한 삶이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충남의 수건 사업을 하나하나 민선 측이 4년 동안 양성주가 도민들과 함께 해결했다는 점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자, 공약 대표 공약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반값 전기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전기료가 네네. 오를 수밖에 없다, 올려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네. 또 뭐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반값 네. 전기료 공약을 내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값 전기료 모든 도민한테 이게 반값 전기료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충남은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가 전국 59기가 가동 중인데 29기가 충남에서 가동 중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서해안 쪽에 충청남도는 서산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아니 보령, 태안, 당진, 서천은 화력발전소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피해를 일방적으로 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전기를 반값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네. 킬로와트당 0.3원 원인데 이게 내년부터 후년부터 1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네네. 지금 그게 대략 반값 전기라면 한 400억 정도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지금 현재 화력발전 지원세가 한 36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후년부터 720억이 돼요. 네. 그 재원을 기본으로 한다면 네. 우리가 다른 지방세 투입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재원 없이 그걸 가지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건 사실 뭐 헌법의 보상 원칙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일단 그 대상은 반값 전기료 대상은 화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소재,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1차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들, 구민들이죠. 예, 그렇군요. 보령시, 태안군, 네. 당진시, 서산, 서천군 예, 이런 서천군. 식으로. 예. 서천.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낚싯배에서도 공용 파이, 이게 공용 와이파이를 이렇게 공용 파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낚싯배까지 바닥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사실은 낚시배는 골고루 전 지역에 하겠다는 그 의지의 편인데요. 아, 네네. 예, 포켓 와이파이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충분히 그 포켓 와이파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이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 도에서도 특별하게 함께 추진한다면 우리가 특별한 돈이 없이 와이파이 사용에 대한 어떤 도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형 와이파이, 포켓 와이파이 제도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들었고 충분히 가능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낚싯배까지 공영장소 공공기관과 전 지역에 와이파이 무료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건 제가 눈에 띄는 공약 저희들이 뽑아봤고요. 반값 전기료랑 공용파이. 우리 후보님께서 밀고 있는 대표 공약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뭐 아주 중요한 공약이 많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천안아산 KTX 역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천안아산 KTX 역사의 R&D 집적지구를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R&D 이미 현재 집적지구. 과학기술진흥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 기술지식센터가 올해 말에 들어갈 전이고 내년에 제주기술융합센터가 들어가고 26년에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강수영구 개발특구가 그 일대에 들어가서 많은 연구소와 기업, 특히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가 천안아산역 KTX 역세권 R&D 직접지구 완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 공약이다. 천안아산역의 R&D 집적지구를 완성하겠다. 자, 네. 김태형 후보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서 공약 이행하겠다. 정권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꽤 많은 차이, 뭐 거의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그 소위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충남 도지사 선거 본인만의 필승 전략 소개해 주시죠. 저는 가장 필승 전략이라면 도정의 4년의 성과와 우리가 이룩한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선이 결과에 따라서 그런 바람이 세게 부는 건 사실이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지만 지난 4년의 도정의 성과 우리 도민들께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충분히 고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 조사에 따르면 저희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74%가 나온 게 며칠 전입니다. 네. 지지율은 그보다 낮지만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표가 74% 나왔다는 것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양승조가 일 잘못했다 소리는 절대 그런 판을 안 하는 겁니다. 대체로. 네. 그렇다고 일단 이게 어떤 이 대통령 취임함으로써 이거는 초반기 상황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그랬다면 이미 그거는 조정기에 들어가고 네. 우리가 선거가 있으면 보다 냉정하게 차분하게 4년의 성과와 미래 충남을 누구한테 맡겨 적임자에게 맡기는 것인가 네. 이런 판단이 기초 가지고 그렇다면 저 양승조를 선택해 주시라고 저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방송 중에 인용했던 여론조사는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1일, 22일 양일간 충남 806명, 충남 거주 18세 이상 시민 806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